자,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다 올렸고, 자, 지금부터 썰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지인을 잘 믿는 것 같아요. 근데 지인을 잘 믿으니까 사기를 잘 하는 것 같아. 네.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, 지인이라고 하면, 다 좋은 사람이어서 뭐 지인이 좋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도움을 많이 줄 때도 있는데,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해를 당하는 것도 대부분 지인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. 그거 알고 계십니까? 네. 뭐 그렇다고 지인을 뭐 무조건 나쁘게 보래 그 말은 아니고, 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챙겨주거나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뭐 지인들한테 믿으면 쉽게 주거든요. 네. 지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믿고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믿는 만큼 그 지인들도 그 믿음에 이제 부응을 하면 좋을 텐데, 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허다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까운 지인이 가장 좋은 존재도 될 수 있지만 가장 무서운 존재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적응 못할 수도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는요,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강력범죄는요, 면시범 수행입니다. 면시범의 말 들어봤죠? 면시범을,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끝나고 할게요. 잘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면시범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. 네.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, 사람이 저지른 걸 이제 면시범이라고 해요. 그래서 경찰관들이 기본적으로 주변 관계 수사하고 면시범 조사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 다 걸리거든. 대부분 여기 걸려요. 우리나라는 의외로 묻지마나 뭐 불특정 다수의 범죄가 잘 안 일어나는 곳이에요.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. 네, 모르는 사람한테 뭐 당하거나 하는 게 좀 적어요. 다른 나라에 비해서.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아는 사람한테 벌어집니다. 아는 사람은. 뭐 살인, 강도, 강간, 절도 전부 다. 사기도 마찬가지. 배임, 횡령도 마찬가지. 그래서 보면 나중에 수사하고 이제 사실관계 파악하다 보면 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, 한 동네에서 지낸 사람, 동창, 직장 동료, 선후배, 이런 거예요. 동창도 있고. 물론 지인이라는 게 정말 좋은 존재지만 어떨 땐 이렇게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뭔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. 실제로.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가깝게 지낸 지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퍼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기공화국이잖아요. 사기공화국인데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대부분 지인들에게 아무 의심 없이 맡기기 때문에 벌써. 그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. 그 사람이랑 한두 번 장사한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대부분이 지인이라고 하면 잘 의심을 안 해요. 오래 봤으면 의심을 안 해요.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오래 보고 알고 지낸 지 꽤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 의심도 안 합니다. 근데 그런 단계까지 넘어갔을 때 배신이 되는 경우 허다해요. 처음부터 배신이 되는 게 아니라
어느 정도 관계가 돈독해졌어요. 아,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심하지 않을 때, 나를 좀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통수를 쳐요. 뭐 사기 범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돈 빌리고 안 갚는 거 있죠. 지인들한테 돈 빌려가 놓고 안 갚는 경우.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봐. 그냥 잠깐 알고 지낸 사람만 돈 빌려줍니까? 아니잖아요.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믿은 사람만 돈 빌려줘요. 그래서 이 사람하고 알고 지낸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 믿으니까 돈 빌려준 거고, 이 사람은 당연히 날 믿으니까 갚아주겠지 생각을 하고 이제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죠. 믿음에 배반하는 경우. 그리고 사기 범죄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갯돈 들고 튀는 거. 여러분 동네에 그런 거 없었습니까? 보통 어머니들이 동네에 모여가지고 개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갯돈 들고 튀는 범죄가 생각보다 많아요. 판례도 많이 있고. 그 개라는 것도 여러분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. 보통 5년, 10년 그 이상 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믿음에 이제 그냥 믿으니까 이 사람 알아서 하겠지. 개 주고 알아서 잘하겠지.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다가 이제 야만도주 해가지고 다 들고 튀는 거예요. 예전에 IMF 때 갯돈 돈 들고 튀는 거 엄청 많았습니다.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진짜 많았어. 네.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도 많아요. 뭐가 많냐면 가까운 지인이 나를 호갱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인한테 뭔가 믿고 뭐 물건을 샀다거나, 아니면 지인 믿고 뭐 음식점 갔다거나, 아니면 지인 믿고 뭐 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건드리고 바가지를 씌우더라. 없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많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치과 같은 거 있잖아요. 아는 사람한테 절대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치과 같은 거. 이 치과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? 일반 사람들이 뭐 임플란트라는 단가에 잘 모르잖아. 요즘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런 것도 있어. 멀쩡한 이빨을 건드려가지고 임플란트 해가지고 돈 발생하게 하는 거. 충분히 아말감은 떼올 수 있는 건데 이빨을 뽑아버려가지고 돈 쓰게 만드는 거. 아는 사람한테 한 거야. 또 대표적으로 가까운 지인이 나를 호갱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, 아니면 컴퓨터. 요 두 가지. 네.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호갱당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아요, 여러분.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마 나한테 그렇게 했겠어? 알고 지낸 시간이 얼만데 이 사람은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같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설마 나한테 이렇게 하겠어? 합니다. 해요.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쉽게 저지를 수 있어.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가까운 지인하고 해서 무조건 있잖아요. 다 있는 그대로 퍼주고 믿고 하면 안 돼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. 그럼 의심해야 돼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. 좀 이 사람한테 뭔가 정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의심이라는 걸 많이 풀어버려요. 많이 풀어버려.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용서를 해버려요. 그놈의 정 때문에.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도. 이 지인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. 이 정이라는 관계 형성하기 가장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. 이 정이라는 관계 형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내가 당하는 게 있어도 당한다고 얘기를 못해요. 관계가 깨질까봐.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돈 못 받은 게 있어. 근데 얘기를 못해. 혹시나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지게 될까봐. 네. 그래서 그냥 참고 소갈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. 자, 그리고 네 번째.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나랑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민감한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.
가깝게 지냈기 때문에. 내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알기 때문에. 그런 거 있잖아. 뭐 친구 중에 나랑 오랫동안 한 동네 산 친구가 있어. 내가 어렸을 때 막 바닥에 있는 것도 주워 먹고 안 씻고 다니고 했어요. 코 흘리게 코 찌찌 흘렸어. 근데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.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좋아합니까? 짜증나지 않습니까?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. 쌍팔년도 얘기를. 아니 가족 간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내 신체적으로 뭐 컴플렉스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가깝게 지낸 사람들 알 수 있잖아요. 뭐 나랑 목욕탕도 같이 가면 내 몸이 뭐 흉터 있는 거, 뭐 문신 있는 거 다 알잖아요. 내가 이걸 누구한테 알려줘봤자 좋은 게 아니잖아. 아니 근데 가정 상황 같은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이게 부담이 돼요.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. 왜냐하면 이게 내가 외부에 알려줘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. 예. 나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알아서 좋을 것도 있지만 알아서 나쁠 것도 있다는 거죠. 예. 예를 들어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뭐냐면 그 영화 중에 여러분 내가 전해드리겠지만 그 비열한 거리에서 여러분 영화 보셨죠? 거기서 조인성이 술 먹고 이제 그 남국민 그 친구죠. 그 영화에서 그 친구로 나와가지고 그 친구 집에서 자면서 범죄 사실을 다 얘기하잖아요. 너 믿으니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비밀 보장 안 해주고 영화 스토리를 만들어 버리잖아. 예. 그 영화 안 봤습니까? 봤을 텐데.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. 그 영화 보면서 아마 공감이 많이 됐을 거예요. 가장 친한 친구한테 비밀을 얘기했음에도, 예. 오히려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다는. 이게 나이가 먹으면 굉장히 뭔가 부담스러워져요. 예. 서로 간에 뭔가 비밀 보장이 돼야 되는데,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안 되는데, 너무 깊게 알고 있기 때문에, 깊게 발을 담갔기 때문에, 아무렇지 않게 나의 그 어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가까운 지인을 하더라도 너무 털없이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집안의 어떤 어,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해결도 못 해줄 뿐더러 이게 이 사람이 알아서 뭐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. 제가 나이 먹고 느낀 거는 인간관계에서는 비밀이 없어요. 네, 비밀이 없어. 너한테만 알고 있어 얘기해도 다 소문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지인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. 지인 피해라. 손절해라 이 말은 절대 아니고요. 지인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또 주고 뭐 속 얘기도 할 수 있고 살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격이 없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. 너무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뭔가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럼 배신당합니다. 그럼 이용당하고. 그러면 지인이 가장 좋은 존재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면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믿고 잘해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해요. 그리고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. 그분들 여러분 선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여러분도 그분들의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